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번 첫 영수회담으로 양측의 소통 물꼬는 트였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하지만 협치 복원이라는 최종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당초 예상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였는데 독대 없이 약 2시간 15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총평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쉽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제가 민생하고 정치적 현안으로 크게 대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또 연금개혁에 관련된 방향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첫 회담치고는 큰 성과였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다. 15분 동안에 기존의 입장을 줄줄줄줄 말씀하시고 네. 그 내용을 보면 뭐 대통령에게 그 무권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제해달라. 그다음에 뭐 특검법 수용을 좀 해달라. 심지어는 국정전환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 권한을 의제로 올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좀 정치적으로 이 회담을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 만나셨으니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셨고 이게 다음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총평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화로 따지면 여우와 두루미의 회담이었다. 그러니까 그 식탁은 차려놨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성과 없는 회담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회동만 있었다. 말한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 말대로 그겁니다.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만난 게 끝이었어요. 보통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회담 시작이 끝이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큰 기대 없이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측면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4월 10일의 총선의 민심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여실히 나타났다. 변한 게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 아까도 이 여우와 두루미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야당 대표를 700일 만에 만나는 영수회담을 시작했으면 뭐를 하나라도 그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준비된 게 없이 국민들한테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불통하는 이미지를 벗겠다. 그걸로 영수회담을 끝냈다라는 측면에서는 2시간 15분간의 무속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수회담 관련한 두 분의 짧은 총평을 들어봤는데 자, 이번엔 대통령실과 민주당 첫 영수회담에 대해 각자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긍정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같은 회담을 했는데 온도차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기에 다 내용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다름 차이를 인정하면서 첫 대안이만 지금 민생이라든가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을 높이 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소통의 방점을 두면서 소통의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회담이 끝나고 난 뒤 민주당 자체 논평들을 보면 하나도 긍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 낙인 찍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175석을 가진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제1야당이 사실 대통령을 만나서 내놓은 전 내용을 보면 기존의 정치적인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그리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바꿔달라 이 얘기만 한 거거든요.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지지층을 쳐다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급 대화 상대자로 격상시키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제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야권의 평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낙인 찍기에 좀 불과하다, 거기에 좀 매진해 있다라는 평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통의 이미지를 민주당이 낙인을 찍힌다고 찍힙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대통령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민심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정말 소통 잘하는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불통이다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 왜 그래? 우리 대통령이 지금 소통 잘하고 있고 민생 잘하고 있고 일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합니다. 근데 야당인 민주당에게 역대 정치에서 볼 수 없는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줬다. 이건 뭐냐면 국민의 민심의 목소리가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 정말 못했다. 민생도 없었다. 불통이었다. 태도를 바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이 영수회담에서 참 아쉽고 답답한 것들이 대통령이 따지고 보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추락하는 어떤 이 본인의 지지율을 막아서는 계기는 됐어요. 그리고 이 계기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조를 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수회담 했으면 이제 나를 국민들이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볼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뭐라도 하나 민생을 챙기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안 내놓잖아요. 민생회복 지원금, 의대정원부터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들 어떤 것도 답을 내놓지 않아놓고 뭐 영수회담 했으니까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나는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국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태도 변화가 없었다라고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국민의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가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라고 양측 모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또 이견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래전부터 검토를 했던 내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의대 정원 늘리려고 하다가 당시에 주객관적 상황이 맞지 않아서 후퇴했던 거고요. 민주당의 오래된 공약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대입니다. 그러려면 뭐 지금 의사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원 규모의 문제일 뿐이지 민주당도 이거는 주장했던 게 맞고요. 그래서 어제 그 영수회담에서 그 부분을 확인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직 속에 의료계획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론화 특위 얘기를 했던데 예.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직속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대화기구를 만드는 거와 별개로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가지는 것이 뭐 저는 나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극심한 혼란이 국민 불편을 가져오고 국민의 생명권에도 위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만 보고 나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대통령 직속 의료계획 특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국회는 보시는 국회대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의정활동 부분에서는 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하는 부분들은 네. 뭐 동의하는 바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시도를 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사정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증오는 필요하나 그 단계적으로 그 충격을 줄여가면서 의사단체와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가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라는 주문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0명을 고집하면서 끊임없는 어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야당은 입법부입니다. 행정부가 아니지요. 행정부를 조언이나 조력은 할 수 있으나 지금 의정 갈등 부분은 행정부가 결단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전향적으로 받으면 이걸 풀 수 있는데 지금 동의만 했다고 해서 이게 의정 갈등의 의료개혁 부분들의 어떤 모든 실마리가 풀리느냐. 그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동의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계속해서 의사파업 뭐 이런 부분들, 이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거는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지금 2,000명에서 물론 1,500명 정도의 정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지금 판단을 좀 해서 국민들 중심으로 좀 의료개혁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의료개혁의 거시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호흡을 같이 했으나 나머지의 숙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셨다고 봅니다. 예, 의대 중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서로 의견을 일치했는데 그 밖의 의제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좀 평행선을 달렸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좀 선별적 지원에 좀 우선 힘을 실자 그리고 나서 추후 이야기해보자라고 했고 민주당은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 한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부분으로 갔으면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전제 조건이 지금 물가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민생회복지원금 부분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왕할 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선별적으로 하는 게 나은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걸로 합시다. 민생회복지원금 못 받겠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신다며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 되시겠다고 했으면 정치가 뭡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하면서 여러 간의 협치를 하는 것인데 본인은 지금 의료계획에 대해서 거시적인 부분은 얻어내놓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지를 하나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플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지금 현재 실질소득이 엄청 줄어듭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국민들의 어떤 민생고 부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금액이 25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여야 간에 한번 합의해 보십시오. 이 정도 지혜로운 해답을 해야 되는데 단박에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하시려면 한참 멀으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어제 자리에서 사실상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좀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 정치적 의제로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 경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바로 전임 정권 민주당이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126조입니다. 1년에 29조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전체 예산의 4.4%가 이자 지급으로만 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좌시할 수가 없고요.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긴축 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워낙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13조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풀겠다? 그건 지금 당장 서민들에게 주면은 입으로는 달지만 국가 경제에도 해독이 되고 결국은 서민들의 종국적으로는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쏙 시원하게 정치적 의제로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미 소상공인 대책이라든가 서민 금융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이나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걸 보고 이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좀 더 선별 지원을 더 하자 이런 것 같으면 통 크게 의논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보편 복지 형식으로 현금 풀기 포퓰리즘을 하자는데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으로만 가자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법리적인 문제가 좀 해소가 된 뒤에 논의하자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이 참사에 대한 특별법은요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취지에 동감한다. 이태원 특별법 참사 이 부분들 이 159명의 이 젊은 목숨들이 정말 희생이 됐고 그 유가족들이 지금도 몇 년째 지금 거리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잖아요. 이건 취지의 법입니다. 법리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태원 참사 이 유가족들이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취지를 공감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소 여야 간에 법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보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답 아닌가요? 국민들 듣기에도 대통령이 바뀌었네. 저조차도 이렇게 답을 잘하는데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또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회담에서 명확하게 짚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상조사를 한다든가 피해자 지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슴 아픈 사건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긴 한데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태원 특별법 내용에 보면은 민간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을 하거나 압수수색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침해하고 있고요. 이게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조사위원회가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단된 사건도 자료를 받아서 열람해서 다시 추진하거나 검토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헌법적 질서를 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나면 대화해 볼 수 있다고 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왜 최소한의 이런 독소조항만 빼자는 얘기를 못하고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재발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둔 걸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정치적 의제화시켜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의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쏠렸거든요.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과연 나올 것이냐. 그런데 아예 거론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시당초 그 민주당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그런 실무 협상할 때도 이런 얘기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총리 인준 자체가 결국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뭐 필수적이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행정부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래서 국정 부분에 있어서 지난 2년의 국정을 항상 잘했다고 생각하시나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인선 부분을 민주당에게 자락을 깔아줘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행정부의 이 개각 인선 등등에 대해서는 야당과 폭넓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담론적 메시지를 던져야만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의중이 있구나 하는데 저희가 왜 야당인 민주당이 총리 인선에 목을 매야 되죠? 행정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과제를 가지고 와서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 이 총리 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비서실장 인선은 마쳤고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 그렇다면 국무총리 인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속도에 붙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좀 장고가 길어질 거라고 저희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예민한 문제잖아요.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영수회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론이 띄운 어제죠. 띄운 어제인데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야당에다가 우리 아니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명 절차가 까다로운데 한 분만 특정해요. 이분이 되냐 안 되냐. 그럼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분을 내세울 겁니까?
이런 식의 이 논의 자체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대통령실에다가 총리의 조건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내부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 거라는 예측은 했고 그거보다는 나중에 대통령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정한 대안을 찾아서 지명자를 발표하고 난 뒤에 야당과의 관계나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평가를 받아보는 게 그게 맞는 절차라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오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5월 국회 아무래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해봤던 뭐 이태원 특별법 사실상 뭐 이견만 확인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5월 임시국회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영수회담이 따지고 보면은 빈손회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의 민심을 별로 그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국민들께서 야당에 이 거대한 힘을 준 이유는 소신껏 마음껏 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를 해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5월에는 최상병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부분들은 뭐 민주당의 단독이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검법 등에 대해서 좀 이탈표 단속에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일각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맞고요. 되게 그 열 몇 분의 이탈이 없으면은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영수회담이 성사되기 전에 이미 26일 날 민주당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내용이나 과정하고 상관없이 민주당은 마이웨이를 한다는 걸 밝혔고요.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법 표결하고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을 하겠다.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부터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내세워 놓은 상태고 그다음 5월 28일 날 지금 본회의 소집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양국관리법 개정안하고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을 하겠다. 뭐 이걸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과정은 정치적인 과정이고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과정이고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입법 독주 독재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요. 변함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원내 일당답게 좀 책임성 있게 좀 국회 질서를 좀 존중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당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하죠. 불편하고요.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보탤 게 그 입법 독주에 대한 프레임을 21대 때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독주 부분들은 4월 10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독주가 아니다. 국민들은 입법 독주라고 하는 독주는 아니지만 입법적으로 독자적으로 힘자랑을 해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해준 거잖아요. 21대 때 180석, 22대 때 175석, 야권까지 하면 187석입니다. 조국 혁신당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이 용인된 입법 독주 진행된다고 해서 이게 민심에 큰 이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오만한 게 아니라 국민의 명령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두 분도 어쨌든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좀 영수회담이 계속돼야 하는 거 아니냐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뭐 홍철호 정무수석 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추후 회의에서 소통을 좀 자주 해야겠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다음에는 좀 국회에서 만나보는 거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정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죠. 그거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영수회담 사례들을 보면요. 대개는 2에서 3회 정도 했어요. 제일 많이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8회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영수회담 한 차례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제가 뭐 보수 진보를 가려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 지금 대통령이 한 3년 임기 정도가 남았는데 그 임기 동안에 이거를 무슨 뭐 매월 단위로 정리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전국 현안에 따라서 국민 요구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하면 되고요. 회동의 방식도 예를 들면 양자회담이 있을 수 있고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이 하는 삼자회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하는 오자회담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정부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거는 오자회담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제안을 해서 실시를 해봤던 여야정 협의체도 있고요. 그래서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자주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성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놓고도 어쨌든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야의 입장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수회담의 진정성,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필요하죠. 국민들도 이 소통을 목말라 했고요.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났던 부분들이 국민들이 큰 우려를 줬던 것이고 민생도 피폐가 됐던 것인데 소통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야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어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가는 그런 형식 자리들은 마련돼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번에 영수회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구나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은 소통을 이어가겠다. 여령처럼 여야정 협의체. 그런 요식 행위를 하면 뭐합니까? 본질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품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그 품질을 과대 광고하기 위한 광고의 병풍으로 서긴 싫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체의 품질이 바뀌어야지. 지금 보면은 보통 어떤 제품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과장 광고에 있어서 제품이 잘 팔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뭐 홍보나 소통 이런 뭐 광고를 통해서 그게 제품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본인은 변하지 않고 어떤 광고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이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 그다음에 끊임없는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들 다 동의하지만 이게 들러리의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렇게 돼서는 민생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결국에는 야당 너는 들러리 쓰려고 그 175석을 가지고 지금 22대를 맞이하는 것이냐라는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실질적인 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총선 패배 이후에 좀 지도부 공백 사태도 이어지면서 그 역할이 되게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들께 죄송하고요. 일단 당 대표가 없는 상황이고 원내대표가 당을 지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에 의견을 내기가 힘들죠. 힘들고 비대위원장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어제 발표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건데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계속해서 좀 뭐 정진석 의원 등이 뭐 대통령실로 가면서 앞으로 좀 여당 역할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상임고문이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이번 앞으로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의 전대룰 개정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측하세요? 그냥 여당은 도로 친윤당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셨는데 이분은 뭐 인물적인 평가로서는 무난하신 분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관리형 비대위로는 뭐 적합하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 비대위 자체가 혁신을 주도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이 요연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철규 의원 자체가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나서잖아요. 이철규 의원은 대표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당내에서 전달하는 브리지 역할을 했던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워가면서 용산과 윤한 갈등의 중심에 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원내대표 나서겠다? 과연 그래도 이철규 의원이 다선 의원인데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의 책임을 통감하실 분이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나섰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영상과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 좀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추측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젠가 이철규 전 의원께서 거부권 필요하면 10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당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국정운영 2년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친윤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없지요. 왜? 국민들이 그거 벗어나라고 이번에 심판했더니 이 기회조차도 거듭찬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혼란을 수습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을 것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중심에서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길어질 공산이 크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영수회담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전국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